만약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책상에 앉아 책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거나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과시하지도 않겠죠.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역사의 흐름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실을 당겨서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의지가 아닌 마치 운명인 것처럼 믿게 만들겠죠.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이 가시성의 시대에 마키아벨리는 오히려 비가시성을 통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그의 명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1가지의 완전한 통제를 위한 심리 법칙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한 완벽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 상대가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드십시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란 숨겨져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모두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안달합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내밀고 자신이 이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임을 주장하며 지배력을 과시하려 하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라면 결코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가장 마지막에 방에 들어와 가장 먼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입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면서 그 방 전체를 통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조용한 사람, 무해한 사람, 심지어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치에서 당신은 결정타를 날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진실보다 매력이 더 위험한 무기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지로 소비되는 현대사회에서 진실 그 자체는 멀리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인식만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모두가 당신의 겉모습은 보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은 소수만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완벽한 환상을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상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적들을 매료시키고 그들에게 거짓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호감이라는 무기로 그들을 무장해제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 당신은 정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설득력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이용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영웅의 왕관을 씌워주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이야기의 결말을 다시 쓰면 됩니다. 세 번째 법칙.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연출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해받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마키아벨이라면 정반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추측하게 만들 겁니다. 어느 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가 다음 날은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때로는 깊은 침묵을 지키다가도 때로는 불처럼 격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혼란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관심을 낳으며 그 관심은 곧 영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말 한마디를 분석하고 당신의 침묵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당신의 모호함 주변을 위성처럼 맴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수께끼에 집착하게 되어 있죠.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과도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침묵의 순간을 굳이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빈틈을 남겨두고 수수께끼처럼 말하며 대답하기 싫은 질문에는 그저 미소로 답하십시오. 혼란은 호기심을 낳고 그 호기심은 거부할 수 없는 중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보이는 것을 통제하고 하는 일은 숨기십시오.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세상에서 마키아벨리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순간 그들은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동맹을 맺고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를 만들며 당신이 가는 길에 덫을 놓습니다. 마키아벨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결과물은 대중에게 공개하되 그 과정과 핵심 기술은 철저히 비밀에 붙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 작동 방식은 결코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군주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신의 자비, 인간성, 그리고 종교에 반하여 행동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현대적으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고결하게 행동하되 뒤에서는 무자비하게 움직여라. 당신의 전략을 누설하지 말고 당신의 시스템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이 이미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느리다고 혹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침묵 속에서 그들을 추월해 버리십시오. 피드는 통제하되 공장은 철저히 지키십시오. 다섯 번째 법칙. 완벽한 가면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균열을 보여주십시오. 마키아벨리는 현대의 모든 조종자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완벽함은 쉽게 잊히지만 결점은 중독을 부른다. 먼저 당신은 완벽한 가면을 만듭니다. 자신감 넘치고 침착하며 지적이고 평온한 모습이죠. 하지만 단 한 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면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통제된 불완전함, 날카로운 한마디, 계산된 취약점, 혹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깊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갑작스러운 통찰의 순간을 연출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사람들은 이미 이해한 것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에 집착하죠. 그들에게 이야기의 90%를 들려주고 결정적인 10%의 순간에 침묵하십시오. 그들은 나머지 10%를 알아내기 위해 몇 년이고 당신을 쫓아다닐 겁니다. 현명한 통치자는 미덕을 가장하는 동시에 언제든 그에 반하여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잠깐 어둠을 번쩍하고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심연을 엿보게 한 뒤
다시 커튼을 닫아버리십시오.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면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가면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미치도록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법칙. 항상 필요한 말보다 적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말이 많아질 때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명확함에 대한 감정적인 의존성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기 직전에 말을 멈추는 사람이 그 공간을 지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해받기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담요처럼 쓰지 않고 칼날처럼 사용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의견 충돌의 순간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단 한두 문장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공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은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아무 반응이 없지?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 편의 소설을 썼고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악당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얼마나 말해야 할까요?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생각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만 말하고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더 다가오게, 추측하게, 진땀 흘리게 만드십시오. 진정한 미스터리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그 빈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7번째 법칙. 아군과 적의 경계를 흐리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적인지, 누가 안전하고, 누가 위협적인지 말이죠. 마키아벨리는 결코 그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경쟁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뒤로는 제거할 계획을 세운 사람들 앞에서 변호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함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둘 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적을 압도하기 직전에 그의 아이디어를 칭찬하십시오. 비판가를 조용히 대체하기 직전에 그의 의견에 동의하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무기가 될 때까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십시오.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상대를 무장해제시키십시오. 당신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때가 되면 당신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겁니다. 8번째 법칙. 권력을 빼앗기 직전 상대를 가장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십시오. 누군가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편이고 그가 이기기를 바란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당신을 신뢰했을 때 당신은 움직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상대의 패턴을 연구하고 그의 언어를 흉내내며 그의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아주 부드럽게 반대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지고 있다는 느낌을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단호하고
신속하며 깔끔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 그는 이미 당신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단순하고 눈앞의 필요에 너무나 잘 복종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는 결코 희생자를 찾지 못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결코 당신이 건드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빼앗으십시오. 모든 것을 미소와 함께. 9번째 법칙.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스스로를 제거하십시오. 만약 마키아벨리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었다면 그는 협박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조용히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을 문제를 해결해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얻지 못한 안정을 제공하고 결코 인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날 겁니다. 분노나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철수하는 것뿐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중독되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만 정직해진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필요한 환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잃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공허함을 만드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게 만든 다음 그들이 발을 내딛는 중간에 당신의 손을 빼버리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증오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칠 것입니다. 10번째 법칙. 호의를 무기화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도움을 줍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면 그는 당신이 그것을 잊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힘으로 빚을 받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빚을 받아낼 것입니다. 당신은 빚진 느낌을 받고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불균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지름길, 해결책, 이점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살짝 뒤로 물러나십시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불균형이 고통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그들이 충성, 호의, 정보 혹은 복종으로 당신에게 빚을 갚기 시작할 때까지. 만약 그들이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아주 미묘하게 상기시켜 줄 겁니다. 그때 내가 단 한 번의 상기만으로도 당신이 그들의 자존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호의는 인내심과 함께 사용될 때 심리적인 족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이 청산되지 않은 채 오래 머물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11번째 법칙.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어 충성심을 제조하십시오. 사람들은 충성심이 친절함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누군가를 충성스럽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당신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배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허용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하고 당신을 위해 작은 규칙을 어기게 하며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험담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결코 요구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살짝 열어둘 뿐이고 그들은 스스로 그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묶였습니다.
존경심이 아닌 공모의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타협하며 지켜낸 것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할 때 그는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커질수록 그는 당신을 잃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동맹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카리스마가 아닌 얼거맴을 통해서 말이죠. 12번째 법칙. 동맹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십시오.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개인을 능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체 네트워크를 해체했습니다. 정면 대결이 아닌 서서히 침식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는 동맹 자체를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 안으로 침투할 것입니다. 아이디어, 의심의 씨앗, 가치관의 미세한 불일치를 심을 것입니다. 타인을 강력하게 만드는 자는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그는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 관계를 찾아내고 그곳에 서서히 의심이라는 독을 주입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 대해 무언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가 당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않는 걸 눈치챘나요? 제가 뭘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필요한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직접 동맹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괴하게 만들면 됩니다. 배신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일하게 하십시오. 일단 그룹 내에서 신뢰가 깨지면 전체 구조는 단 한 번의 타격 없이도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13번째 법칙. 그들의 불안감을 부드럽게 비춰주십시오. 누군가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십시오. 단, 그들의 자기의심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만 말이죠. 모욕이나 비판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신중하게 계산된 타이밍의 코멘트로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특히 주목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치고는요. 사람들이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은 항상 해내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항상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의존하고 당신의 의견을 따르며 당신의 감정적 중력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협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협박은 방어 기제를 유발하지만 불안감은 문을 안에서부터 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당신은 그들이 신뢰하는 유일한 목소리가 됩니다. 14번째 법칙. 칼을 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배신, 모든 결정, 모든 무자비한 제거 과정에서 마키아벨리에게는 한 가지 황금률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라. 그는 결과를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속삭이며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잘라내야 할 때 그는 애초에 그들이 충성스럽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경쟁자를 제거해야 할 때 그는 약간의 도발만으로 그가 자멸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혼돈이 필요할 때 그는 양쪽에 모두 정보를 흘리고 불길이 타오르기 직전에 자리를 뜰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집행인으로 보이면 당신은 적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실패한 후 당신이 피할 수 없는 대안으로 보이면 당신은 추종자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걸작, 깨끗한 손의 환상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지휘했고 모든 사람을 통제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마지막 사람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5번째 법칙. 침묵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어떤 방에서든 가장 강력한 사람은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수동성으로 위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팟캐스트, 온라인 논쟁, 디지털 소음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세상에 들어온다면 그는 아무것도 방송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됨으로써 승리할 것입니다. 그는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침묵에 질식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물으면 당신은 미소 지으며 그가 계속 말하게 둡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려 하면 당신은 눈을 깜박이고 조용히 있으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더 많이 말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많이 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의심, 의도, 약점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들을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기화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기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은 기만의 가장 우아한 형태입니다. 16번째 법칙. 예측 불가능하되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렇게 하십시오. 마키아벨리는 결코 변덕스럽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은 조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언제 답장할지 항상 안다면 그들이 템포를 조절할 것입니다. 그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항상 안다면 그들은 도발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항상 고상한 길을 택할 것을 안다면 그들은 그 길을 마음껏 짓밟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용서하고, 때로는 사라져 버린다면,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그들이 침묵 속에서 익사하게 내버려 둔다면, 때로는 참여하고, 때로는 그들이 자멸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두 가지 주요 충동, 즉 사랑 또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그들이 대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7번째 법칙. 당신의 부재 속에서도 존재감을 느끼게 하십시오.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의 영향력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준점, 참조점, 모든 대화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됨으로써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그들을 교정했는지를 떠올리며 자신의 선택을 재고합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하며 승리를 온전히 축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콘텐츠가 아닌 에너지에 기반한 심리적 브랜딩입니다. 당신은 방에 있을 때 신중하고 관찰력 있으며 통제된 외과 수술처럼 정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당신의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당신과 비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을 해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는 너무나 강력한 기억을 만들어내서 부재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규칙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18번째 법칙. 결코 위협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일하게 하십시오. 위협은 저항을 만듭니다. 마키아벨리는 내가 널 파괴하겠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궁금증, 그 심리적 압박은 어떤 말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당신은 내가 널 폭로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잠시 침묵하고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당신은 내 기회를 망쳐버리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 한 통을 하고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넌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상상에 기반한 두려움은 정보에 기반한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저 그것을 확인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9번째 법칙. 복수는 그것이 파괴적이 될 때까지 미루십시오. 마키아벨리는 즉각적인 보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기다리며 상대의 공격이 잊혀질 때까지, 그래서 타이밍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믿었습니다. 상해는 한 번에 모두 가해야 그 맛이 덜 느껴지고 혜택은 조금씩 주어야 그 맛을 더 오래 느낀다. 이는 누군가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는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긴장을 풀게 하고 자신들이 무사히 넘어갔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그는 움직입니다. 깔끔하고 계산적이며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복수는 단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즉시 반응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템포를 설정하게 허용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복수를 지연시키면 그들은 편집증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즐길 수 없고 편안히 잠들 수 없으며 모든 침묵의 순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줍니다. 20번째 법칙. 한 명의 사람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이 되십시오. 마키아벨리는 결코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를 제거하는 것이 곧 그가 만든 구조 전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움직임입니다. 하나의 이름이 되기를 멈추고 네트워크, 아이디어, 기준, 다른 사람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내장된 전략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처럼 생각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자신을 필수적인 존재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메아리치는 결정 속에 당신의 목소리를 심어두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 없이는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유산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존재할 때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기억됩니다. 그것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심리적 통제입니다. 21번째 법칙.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말하기조차 두려워하게 만드십시오. 권력의 최종 형태는 인정이 아니라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 말하는지 알지? 그 사람처럼 되지는 마.
그 수가 지난번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잖아. 그들은 그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무언가를 불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유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에 머뭅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위기 자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방 안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 마키아벨리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는 온라인에서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팔로워를 찾아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그는 권력 구조 속에 숨어서 미소와 침묵 뒤에서 서사를 조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대응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그들이 먼저 말하게 하라. 고 말하는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존경을 쫓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존경 없이는 숨 쉴 수 없도록 당신 자신을 포지셔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명성이나